오늘은 2020년 6월 27일입니다. 토요일. 이 후속 법안도 없이 공수처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지금 집권 여당. 이 공수처를 하려면 인사청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법안도 만들지 않고 공수처를 무조건 하고 7월 15일 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혹시 야당 빼고 추천위를 강행하나라는 그런 언론의 질문도 나오지만 그렇게 했다는 국민 다 일어섭니다. 공수처도 지금 국민 모르는 사이에 막 자기들끼리 통과시키고 4+1 괴물체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선거법하고 했는데 이제 공수처 이것까지 강행을 해? 그 법에 있는 모법에 있는 야당의 목 두 개를 무시하고 빼고 추천위를 강행한다? 국민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국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몇 사람이 희생을 당할지 모릅니다. 국민들 몇 사람이 희생을 감수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벌써 후속 법안도 없이 공수처를 드라이브한다. 야당 빼고 추천위를 강행한다. 강행하나 하는 이런 의문이 있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장에게 어제 기사를 뜬 거에 의하면 국회의장에게 처장을 추천하라. 공수처장을. 이렇게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갖다가 후보 추천이 규칙,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후속법은 아직 국회 통과를 못했는데도 지금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런 지금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통합당은 일방적으로 국정 선전포고 한 거니? 그래? 해봐. 좋아. 발끈했습니다. 통합당이 인원은 100명이지만은 170명 가까이 되는 170명 대 100명 이렇게 친다면 이 1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이들 중 사직생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두서너 사람만 있어도 공수처법은 시행 못합니다. 피를 토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야당이 국회의원 되기를 포기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걸 저지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강행 통과 못합니다.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가 무엇을 낳는 줄 아십니까? 적개심을 낳습니다. 적개심은 무엇을 낳느냐? 경고를 낳습니다. 경고. 붉은 등이 켜집니다. 빨간 등이 켜진다 이런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해달라 하고 국회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대에도 7월 15일 공수처 설립을 꼭 밀어붙이겠다. 그래가지고 검찰개혁을 강행하겠다. 자기네들의 검찰개혁이죠.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진통으로 여야가 지금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야당목까지 다 뺏어 먹었습니다. 네. 3차 추가 경쟁에서 지금도 1차 추가 경쟁 예산에서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3차 추가 경쟁 예산 역대 최고의 돈을 갖다가 그것까지 지금 하라고 합니다.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 말입니다. 국회 원구성 진통으로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겁니다. 틀림없는 뇌관이 됩니다. 이 뇌관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미증류의 어떤 폭발성과 개연성을 갖고 있다. 폭발적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 공수처를 갖다가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해야 되고 아직 마련되지 않은,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장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드라이브를 갖다가 탁 나서면서 통합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임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경우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뭐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법을 어기고 법을 마음대로 독식을 하려는 그런 것,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얘기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재 지금의 일입니다. 후보 추천위의 구성도 통합당을 빼고 강행,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저께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공문을 보낸 시점은 24일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월 15일 시행을 기준으로 보면 늦어도 이제는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라면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려면 국회를 뭐하러 둡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일정이 있는 겁니다. 입법부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청와대가 그렇게 완전히 권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대치 국면에 들어갔지만 대치 국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음 달 15일 데드라인을 해가지고 공수처 설치 시한을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뒤에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 위원은 7명입니다. 법무부 장관. 왜 검찰총장은 없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딱 놔도. 법무부 장관을 없애고 검찰총장을 오히려 하는 편이 훨씬 낫죠. 그런 식으로 하면 추장관 약 좀 오를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저는 추장관을 약을 올리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가지고 야당 교섭단체는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데 아예 추천위원회 아까 얘기했죠. 무슨 그런 강행을 하겠다. 추천위에 강행하고 야당 빼고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갖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다고들 이 언론은 얘기하는 거죠. 야당 빼고 추천이 강행하나? 라는 의심을 하기에 이런 글을 갖다가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는 엄청난 파고가 국민들로부터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북한에 김여정이한테 그 모욕적인 그것을 당하고 막사 그 연락사무소까지 그 건물 180억의 대한민국 혈세를 들어간 그 건물을
폭파하는데도 지금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 정부. 왜 이렇게 야당한테는 셉니까? 왜 이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달려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국민들이요, 지금 이번에 다 봤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나도 다 보고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됐구나. 바로 이 과정. 정의용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전부 다 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볼턴의 주장이 담긴 회고록이지만 말이죠. 국민들의 인식, 신뢰가 어디를 더 신뢰하는가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판단도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네. 제발 법대로, 법의식대로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그걸 바랍니다. 너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폭압, 폭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 모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그 새벽녘이 가장 춥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나면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국민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나라는. 안녕히 계십시오.